깊이 있는 분석과 새로운 시각이 함께합니다. 네, 한 번에 이해하는 경제 토크쇼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회를 시작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사무처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일부도 이전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여론은 집권 여당이 행정수도 이전을 들고 나온 배경에 주목합니다. 네, 균형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급등한 집값과 다가오는 선거 모두를 잡기 위한 정치적인 판단일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 김수민 시사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수민 평론가님, 저희 시간에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자, 국회 세종시 이전, 이제 세종시에 분원을 만든다, 10개 상임위원을 옮긴다. 어제 이제 발표됐는데 네. 우선 이 발표된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어떻게 한다는 건지. 네, 세종시 같은 경우는 행정 수도를 아예 이전하는 것은 2004년에 헌법재판소 판결 때문에 위헌이 내려지면서 불가능하게 된 것인데 그것을 점차적으로라도 옮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권의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먼저 대상이 된 것이 국회라고 볼 수 있는데 국회도 한꺼번에 옮기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천천히 옮겨보자 이렇게 좀 일단 가닥을 잡아놓고 있었고요. 예. 민주당 같은 경우는 행정수도 완성 TF를 출범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지난달에 이제 국회 본회의장 정도 남겨놓고 상임위를 옮긴다 이 정도의 계획을 발표를 했다가 이번에 이제 단계별 계획을 발표를 한 겁니다. 네. 상임위 18개를 다 옮기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는 그렇게 하되 11개부터 먼저 옮긴다. 그리고 그 11개인 이유는 국회에 이제 국회 상임위들이 정부 부처의 파트너로서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는데 정부 부처가 옮겨가 있는 것, 세종시에 가 있는 것에 맞춰서 상임위원회를 옮기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0개 상임위하고 예결특위부터 먼저 옮기겠다라고 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18개 상임위 가운데 한 절반 정도만 일단 1차적으로 옮기겠다는 건데 그럼 나머지 절반은 언제 어떻게 하겠다 그런 계획도 나왔습니까? 시기를 분명하게 정해놓지는 않았고요. 언젠가는 옮길 텐데 일단은 그것부터 먼저 옮기겠다라고 하는 거고 아마도 이제 여러 논란을 대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옮겨가면 거기가 행정수도 아니냐. 네.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어기는 소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기능만 일단 먼저 옮겨보겠다라고 그렇게 계획을 잡은 거라고 볼 수 있겠고. 저는 어제 이제 발표하는 걸 보고 조금 궁금했던 게 네. 10개 상임위와 예결특위부터 이전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것조차도 언제 이전하겠다는 일정을 내놓지 않았더라고요. 네. 그러면 무슨 발표를 하려면 일정을 좀 내놔야 국민들이 옮겨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왜 그 일정도 발표하지 않았죠? 그게 지난달에 발표했던 거하고 비춰봐서도 일부만 옮기겠다라고 또 어느 정도 수위를 낮춘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 여러 가지 좀 저울질을 해봐야 될 것이 많다라고 하는 방증이 그 일정이 분명하게 잡히지 않은 원인, 배경이 아닐까 그렇게 또 보여집니다. 네. 이번에 청와대를 옮기는 건 논의에서 빠졌는데요. 네. 청와대를 옮겨야 진정한 행정수도 이전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네, 근데 행정수도 이전이 위헌 판결 해소가 안 되는 이상은 막혀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국정 운영의 중심은 청와대보다 국회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권력 구조를 봐도 대통령 중심제라고는 하지만 국회가 대통령 탄핵도 할 수 있고 입법도 다 국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의 어떤 관념이랄까요? 이런 것들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행정수도라는 그 논리에도 이제 관습헌법이라는 것이 준거로 등장을 하면서 그것이 위헌이다라고 했듯이 이런 관습적인 거, 관념적인 걸 대비를 해야 될 텐데 국회가 옮겨가는 것은 수도 이전이라고 보기에 좀 부족함이 있지만 청와대가 옮겨가 버리면 그것은 확실하게 수도 이전이다. 이렇게 해석이 될 소지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청와대는 서울에 남겨놓겠다라고 민주당에서는 계획을 짜놓고 있는 것이고 국회부터 먼저 옮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1단계로 10개 상임위와 예결특위를 옮기는 거 돼 있잖아요. 그게 언제 될지 모르지만 그게 되고 난 이후에 2단계로 국회 전체를 옮긴다 그런 계획인가요? 발표된 내용으로만 보면? 네, 그렇습니다. 국회를 옮긴다. 청와대는 시기상조기 때문에 일단은 놔두고 국회는 옮긴다는 것이고 거기서 더 단계를 쪼개서 국회 상임위를 18개를 먼저 옮긴다. 이렇게 된 것이죠. 결국에 하려고 하는 계획은 국회로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변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의 발표에 대해서 야당인 국민의힘은 혹시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국민의힘 입장은 두 글자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중.
입니다. 신중. 네, 반대라고 보기보다는 신중이 더 맞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더 고심이 깊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당론을 하나로 모은 지 꽤 오래되었고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냥 추진한다라고 볼 수 있겠다면 이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에도 충청권 의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의원들은 이 세종시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입장을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고 당에서도 이것을 섣불리 반대했다가 충청권 여론이 돌아설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나마 국민의힘에서 기댈 만한 것은 이미 위헌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것을 뒤집으려면 여러 가지 절차들을 밟아줘야 된다. 따져봐야 될 것이 많다. 이 정도로 신중 검토론으로 가닥을 잡고 있었던 것이고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회 일부 상임위만 옮긴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도 수도가 이전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거니만큼 좀 차분하게 논의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국민의힘이 의석수가 어떤 일을 결정지을 만한 의석수를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이 마음을 먹으면 개헌 외에는 뭐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추진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공이 어차피 민주당에 넘어가 있는 이상 우리가 나서서 뭐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찬성하지는 않겠다. 이런 입장도 한편으로 갖고 있다고 풀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세종 의사당 설계 예산은 이제 여야 합의로 이루어졌는데 이런 면에서 봤을 때도 야당이 반대보다는 찬성 쪽에 좀 더 가깝다고 봐야 될까요? 국회 정도 옮기는 것은 청와대가 옮겨가고 확실하게 행정수도가 옮겨가는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해볼 만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상임위 이런 문제를 떠나서 국회 분원이라든지 이런 개념이라면은 그것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더 부담이 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의 계획은 제1의사당, 제2의사당에 더 가까운데 그게 아니라 본원 분원 개념이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설계가 필요하고 털을 잡는 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이 미리부터 그 설계부터 반대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정무적으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야당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충청권 의원은 아닌 것 같은데 일부 관계자들은 선거를 앞둔 꼼수다. 여당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명확한 무슨 국가균형발전 계획도 아니고 청와대가 가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냐 이게 좀 네. 이상하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했을 때 단계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좀 진작부터 로드맵이 마련될 필요는 있었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현 정부 출범할 때에 처음부터 운을 띄우고 추진을 하고 꾸준히 논의를 해왔어야 하는 건데 글쎄요. 잠깐 얘기가 나온 적은 있어요. 2018년에 개헌을 시도할 때 개헌 조항 안에 이제 수도에 관련된 것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 들어가 있긴 했었습니다. 그때 조금 얘기가 나왔고 이후로는 또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총선 전에도 얘기가 없었거든요. 이 예. 행정수도 문제는 수도권 주민이라든지 이쪽에서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총선 때 꺼내지 않은 것은 수도권을 의식해서 안 꺼냈던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와서 이제 서울 집값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되니까 좀 뒤늦게 꺼낸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들을 또 한편에서는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사실 이게 국회 이전이라면 엄청나게 중요한 과제인데 집권한 지 한참 지나고 나서 갑자기 얘기했고 사실 지난 7월에 처음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 당시가 부동산 값이 막 천정부지로 치솟을 때니까 네. 결국은 서울 부동산을 잡기 위한 그런 쪽으로 방편을 이용되는 게 아닌가. 뭐 그 이후에 서정시 집값이 난리가 났다면서요. 네네. 그래서 지금 뉴스도 제가 아침 뉴스도 봤고요. 지금 시사평론가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들었는데 이게 뭔 소린가? 이게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리는 게 이제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뭐 필요는 할 수는 있겠죠. 저도 이제 내용을 살펴보니까 뭐 균형 발전도 나오고 메가시티 건설도 나오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국민들 삶과 당장 무슨 문제가 있을까? 이게 정책에는 명분이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명분이 네. 필요하고 타이밍이 필요한데 뭐 명분은 그럴듯해 보이기는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지금 필요한 거는 일단 집값 문제,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고요. 그다음 코로나 방역 문제가 심각하고 경제 문제가 심각한데 언젠지도 모르겠고 두리뭉실하게 모호하게 뭐 언젠가는 이전하겠지, 분원으로 이전하겠지라고 해서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이게 왜 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게 공감이 되지가 않고요. 네. 부동산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부분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한다면 더더군다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게 세종시 가는 거, 국회가 세종시 가는 거하고 서울 집값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저는 그 해법을 오히려 듣고 싶거든요. 제 기준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게 이제 내용을 제가 좀 살펴봤어요. 이게 예. 민주당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 첫 번째가 권역별 메가시티를 육성하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서울을 글로벌 국제 경제 금융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가 다 부동산을 자극하는 것이거든요. 메가시티, 권역별 메가시티를 만들면 그 권역이 되는 지역들은 개발 호재가 되면서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고요. 네. 지금 세종시가 어떤 분위기냐면 예. 우리가 강남처럼 된다. 세종시 자기들이 아파트가 강남처럼 된다? 지금 강남처럼 분위기가 집값이 오른다? 그렇고, 이렇게? 예. 우리가 강남처럼 될 것이니까 뭐 3억, 5억 불러도 상관없다. 이런 분위기거든요. 현장 분위기가. 그래서 뭐 몇 달 전에 비하면 2억, 3억 오르는 거는 시간 문제고요. 그냥 호가를 막 부르는 상황이고 예.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이해가 되거든요. 아니 여당에서 집권 여당에서 유력 대선 후보가 수도를 이전한다는데 아니 우리가 강남처럼 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뭐 반응들이 최근에 나오고 뭐 있고. 17억 원 넘는 집값도 뭐 보도가 되긴 했는데 대형 평수가 17억인데 제가 네. 제 생각에 이런 분위기로 가면 조만간에 85제곱미터가 17억 가는 것도 시간 문제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자극을 하게 되고요. 예. 서울 같은 경우는 글로벌 국제 금융 뭐 이렇게 개발하겠다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정치보다 경제가 더 중요하거든요. 국회 이전에도 오히려 보기도 싫은 국회의원들 세종시 가면 좋겠다라는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가구 그 자리에 공원 만들면 서울 집값이 더 도움이 되고요. 글로벌 뭐 금융 경제 이렇게 개발이 되면 오히려 경제적으로 보면 부동산 입장에서 보면 훨씬 더 개발 호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네. 예. 이게 부동산을 잡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정책을 편다면 제가 볼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지금 코로나 방역도 중요하고 집값도 중요하고 중요한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닌데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제가 예를 들자면 집에 큰아들은 지금 병에 걸려서 골골대고 있고 둘째 아들은 뭐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집에 안 들어오고 있는데 부모님은 자연 환경이 좋다고 지방으로 이사 가자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당장 집안 문제부터 좀 해결을 한 다음에 이사를 가든 말든 예. 5년 후에 이사를 가든 알아서 할 문제인데 지금 생뚱맞게 집안 문제도 해결 못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예. 뜬금없이 네. 국회를 이전한다는 게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예. 저조차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방송을 보는 우리 애청자들도 얼마나 이해가 되지 않을까 일단은 싶어서 그 세종 집값을 부추긴다는 그 지적에 대해서 우원식 의원이 적절한 간섭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뭔가 세종에 있어서 뭔가 추가적인 규제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뭔가 조치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게 왜 지금 안 나오냐고요. 발표될 때 이미 나와야 되고요. 예. 우리가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수요자 예. 입장에서는 이제 집값을 자극할 때는 개발 호재잖아요. 네. 기대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미 기대감은 7월 달부터 거의 뭐 베스트로 최고로 줬단 말이에요. 아니 여당 유력 대표 180석을 가진 여당이 이전하겠다는데 기대감은 우리가 강남처럼 된다라는 극도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규제라고 하면 기껏해야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지정된 것밖에 없고요. 지금 아무런 규제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네. 제 생각에는 차라리 토지거래 허가라도 미리 묶어서 뭐 거래를 좀 규제한 다음에 이런 거를 발표되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나올 수도 있다. 규제가 나올 수도 있다. 이미 이거는 집값은 최고로 올랐는데 이미 그렇죠? 집주인들 다 자극해놓고 뒤늦게 솔직히 나올 건 또 뭐가 나올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토지거래가 묻는 것밖에 없는데 예. 서울을 보더라도 강남 일부 지역, 용산 토지거래가 묶어도 전혀 효과가 없었거든요. 오히려 지금 한국감정원 이번에 바뀌었죠. 부동산원으로 바뀌었는데 거기 예. 통계 자료를 보면 이제 서울 집값도 다시 상승으로 돌아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혀 효과가 없는 정책을 지금 기대감만 잔뜩 네. 키우면서 오히려 지방 집값만 더 자극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굉장히 걱정도 되고 도무지 공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김인만 소장님께서 약간 최근에 그 부동산 민심을 좀 대변해 주신 것 아닌가 싶은데 이 세종시로 이전하는 문제는 국민적인 동의도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예. 그 헌법재판소가 2004년에 했던 판결을 보면 예. 이 개헌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반드시 그냥 국민 투표만 해서는 안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관습헌법이 사멸되려면 그 사멸되었다는 사정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 국민 투표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결에 나와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개헌 없는 국민 투표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 헌법재판소 판결만 봤을 때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헌법재판소 위원들이 이 정부 들어서 좀 많이 바뀌어서 네. 전에 이걸 좀 의견을 바꿀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래서 새로 입법을 해서 그 법의 위헌 여부를 물어보는 방법도 당연히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대단히 좀 조심을 해야 될 것이 뭐 여러 헌법재판소 판결 중에서 과거에 합헌 판결이 났다가 위헌 판결로 뒤집어진 사례들은 여럿 있습니다. 네. 낙태죄라든지 간통죄 이런 것들은 합헌에서 위헌으로 뒤집어졌죠. 근데 위헌에서 합헌으로 뒤집어지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거의 왜냐하면 없죠 그런 거는. 네,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9명인데 9명이 전원이
판결을 내린다고 했을 때 9명 중에 4명만 합헌이다라고 판결을 하면 그것은 합헌이 됩니다. 근데 위헌이라고 판결하려면 9명 중에 3분의 2인 6명이 위헌이다라고 해줘야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합헌 판결보다 위헌 판결의 무게가 더 무겁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합헌에서 위헌으로 뒤집는 것은 위헌에서 합헌으로 뒤집히는 것보다 더 무겁다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그냥 위헌 판결이 난 걸 당연히 합헌으로 뒤집어도 된다라고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군요. 그럼 거꾸로 얘기했을 때 합헌으로 뒤집어진다 하더라도 그럼 혹시 나중에 위헌으로 다시 뒤집히는 건 괜찮은 건가? 이런 의문 또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전공법은 개헌을 하는 것이 전공법이에요. 그리고 개헌을 하게 되면 당연히 국민투표를 반드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국민들 의사를 물어보는 것이고 그렇다면 저는 이제 바람직한 방법은 개헌이다. 예,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당장 뭐 헌재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우리 평론가님 말씀대로 거의 없는 상황이고 전체가 행정수도 이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지금 행정의 비효율 자체는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네. 공무원들이 세종에 있는데 국회만 열리면 서울에 와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출장비다 무슨 비용이다 해서 너무너무 비율이 크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고칠 수 있는 방편이 될 수 있을까요? 상임위 이전 정도가? 상임위 이전이 갖고 있는 뚜렷한 명분이 있다면 바로 그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서울과 세종이 그렇게 물론 KTX라든지 이걸 이용해서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건 아니지만 할 때마다 왔다 갔다 하고 네. 공무원들이 막 길바닥에서 네.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길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애초부터 좀 고민을 했었으면 하는 것이 행정 수도를 이전하느냐 마느냐보다 더 중요했던 거는 할 거면 어떻게 하고 안 할 거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였는데 굉장히 어정쩡하게 돼버렸어요. 위헌 네. 판결은 위헌 판결대로 나서 행정 수도 이전은 안 되고 근데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절충하고 수위를 낮춰서 세종시라는 것을 해버렸는데 굉장히 어정쩡한 형태가 돼버렸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국회와 행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상권 분립이라고 해서 떨어져 있다고만 판단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공무원들이 계속 국회 출석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어정쩡하게 분리가 돼버렸다는 거고 그리고 국가의 좀 먼 미래를 생각해 봤을 때는 현재 대통령제가 수십 년 뒤에도 유지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선진국 대다수는 의원 내각제를 채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더더욱이나 국회하고 행정부 간의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당장의 방편으로 예. 몇 개 상임위를 세종시에 이미 있는 행정부처에 맞춰서 옮긴다. 이것 자체는 어느 정도의 방편은 당장의 방편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잠깐 보면 세종 한 채, 서울 한 채 살 듯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 공무원들이 세종으로 뭐 온 가족 다 데리고 이사를 갈 것이냐. 그게 아니라 서울에 그대로 한 채 두고 세종에 한 채 두고 이런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요즘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뭐 서세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서울의 서세원. 원, 서울의 원, 뭐 세종의 세종의 원 원. 해가지고 이제 집을 한 채씩 가지는 건데 최근에 이제 지금까지 양상을 보면 이제 그렇죠. 서울에 집 하나 있고 원래 의도는 특별 분양을 줬을 때는 서울 집을 팔고 세종으로 전가적으로 이사 가라고 했는데 네. 최근에 청문회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보면 그게 저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서울 집은 전세를 주거나 또는 주말 부부를 하면서 가족들이 거주하고 세종의 특별 분양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두 채를 가지는 현상이 생겨서 이런 현상은 뭐 제가 담당자, 제가 공무원이라도 이렇게 할 것 같고요. 예. 과연 서울 집을 포기하고 아무리 세종이 좋아진다라고 해도 이렇게 세종만 하겠냐라고 봤을 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정부가 이제는 좀 명확해져야 되지 않을까. 과거에는 세종으로 좀 안 가려고 했잖아요. 인프라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네. 있어서 특별 공급도 주고 했는데 지금은 좀 명확해져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투기에 공무원들의 투기를 도와주는 형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서울 집을 뭐 예를 들어서 세종으로 가게 되면 뭐 몇 년 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한다든지 이런 기준 좀 강화된 기준이 저는 적용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청문회 보면 저도 약간 좀 열받는 게 이게 결국에는 공무원들 좋은 일 시켜준 거 아니냐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특별 분양 말씀하신 겁니까?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손질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세종시 입장에서는 지금 최대 개발 호재를 맞이했기 때문에 이 부분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서울 집값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종시 집값도 중요하거든요. 제가 최근에 어떤 연락을 받았냐면 제 아시는 분인데 수입 독일산 명품 차를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축하한다라고 하니까 집을 포기하니까 차를 살 수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세종시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전세 살고 있는데 세종시가 너무 그렇죠. 올라서. 집을 살려고 계획했는데 너무 많이 오르고 호가가 오르니까 못 따라가니까 차라리 그냥 포기해버리고 수입차를 사버렸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전세 사시는 분들 네. 무주택자들의 현실이기 때문에 정부가 장기적으로 이전하는 거 저도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효율 측면에서 보면 일부 이렇게 분원으로 이전하는 거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동산 자금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제대로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김수민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세종시 행정수도가 있는 것도 어정쩡한 거거든요. 어떤 뭐 뚜렷한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닌데 네. 이제 상임위 몇 개 가는 것도 어정쩡하게 또 간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그랜드 플랜을 좀 짜서 국민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우선 상임위 몇 개만 가보자. 근데 그것도 언제 간다는 것도 없고. 네. 그럼 앞으로 이제 국회 뭐 균형발전 특위를 구성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단계를 할 때 여야가 좀 어떻게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합의를 떠나서 어떤 명확하고 정돈된 의견을 여든 야든 제출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어요. 그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또 행정수도 이전하고 국토균형발전은 다른 차원의 개념입니다. 아, 이 행정수도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서울이나 수도권 인구를 분산시키자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국토균형발전은 세종시 외에도 여러 지역들을 발전시켜야 되는 것이 국토균형발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 한쪽에 좀 몰아줘서 서울에 대항할 수 있는 어떤 권역을 구상한다기보다는 좀 여러 군데를 같이 키워보자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예전에 혁신도시라든지 이런 구상들이 또 국토균형발전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그럼 국토균형발전과 세종시가 마치 같은 흐름인 것처럼 지금 다뤄지고 있다. 이것은 개념상의 어떤 정리부터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방증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야당 입장에서도 어떤 여당의 부실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만회하고 이런 어떤 거대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또 껌껌이 대응을 하면서 좀 신중하게 검토해보자. 제동정도 거는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합의는커녕 좀 진척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좀 듭니다. 그렇다면 이 의사당 국회 세종시 분원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그동안 해왔던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좀 더 광범위하겠다 뭐 이런 방침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공공기관은 항상 얘기가 나오기 마련이고 혁신도시 시즌2 이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도 뭔가 정리가 안 되는 것이 사실 세종시라든지 충청권에서는 행정수도 기능이 옮겨오는 김에 기업이라든지 이쪽도 유치를 하고 또 공공기관 또 같이 와라. 그래서 좀 이쪽에다가 메가시티를 구성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뭐 영남이나 호남이나 각 지역에서는 또 공공기관을 우리 도시로 이전을 해주십시오 이러고 있고 원래 혁신도시 쪽에서는 또 추가로 더 이전해달라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정리가 될 거냐 한쪽을 선택하는 순간 다른 지역들이 반발을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오히려 국민적인 어떤 여론들을 모아서 명확하게 선택과 집중을 해주자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계속 한번 분위기를 띄우면 각 지역들이 다 호응을 하고 경쟁이 벌어지고 오히려 수도권의 인구를 비수도권으로 분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들끼리의 갈등이 만들어지고 이런 구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 굉장히 첩첩산중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예. 일단 여당의 계획대로 세종으로 국회가 이전이 될 경우에 그럼 국회가 떠난 여의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지금 여당의 계획은 홍콩과 같은 금융 허브로 만들겠다 이런 계획이에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의도에 집을 사야 될 것 같습니다. 홍콩과 같이 금융 허브가 되면 여의도 아파트를 지금 빨리 방송 끝나고 사러 가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부동산을 더 자극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는 국토 균형 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부동산 측면에서 보면 결국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과거 사례를 보면 우리 강남도 결국에는 강북 도심의 구도심의 그 과밀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산을 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 도심 부동산 값을 잡았냐 그러면 강남 집값이 올랐고요. 강남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데 광화문이라든지 구도심 가격은 절대 떨어지지 않고요. 같이 다 올랐거든요. 세종시만 보더라도 서울 집값을 잡았냐 그러면 서울 집값은 더 많이 올랐고요. 세종시 집값만 올렸고요. 혁신도시도 마찬가지거든요. 혁신도시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결국에는 균형 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한번 더 다시 생각을 해야 되고요. 자꾸 서울 집값 잡겠다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금융 허브 만들면 여의도라든지 영등포 일대에 엄청나게 좋아진다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또 자극을 하는지 지금 집값 잡겠다라고 투기 과열 지구하고 1주택자들 또 신용 대출까지 다 막은 상태에서 이런 언밸런스 정책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기본 개념부터 좀 잘못 해석하고 있지 않냐 하는 그래서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의 윤희숙 의원이 네. 이제 만약에 국회가 완전히 이전을 하면 네. 2단계거든요. 그건 언제 될지 모르지만 이전을 하면
이제 국회의사당 건물이 그대로 있잖아요. 네네. 그걸 다 허물고 아파트를 짓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파트를 다 지어가지고 우리 주택 문제, 청년, 젊은 세대들의 주택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저는 적극 찬성을 하는데 해결이 안 될 거고요. 거기 지어본들 얼마 나오겠습니까? 한 5천 세대 정도? 그건 넓잖아요. 잘해야 한 1만 세대 정도 나오는데 그 정도 가지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공공재는 비경합성, 비배제성이거든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경쟁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시설보다는 차라리 공원을 개발하든지 아니면 금융 허브를 만들든지 오히려 서울이나 국가 경제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당은 어제 발표하면서 국회의사당 부지에 뭐 창업 관련 클러스터를 만들자 이런 일단 아이디어를 낸 거죠. 어떻습니까? 그 여당의 컨셉트는 세종시는 행정, 그리고 서울은 경제, 금융 이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발표를 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방금도 계속 부지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지만 이것이 참 어려운 것이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회를 포함해서 정부가 결심하면 옮길 수 있고 만들 수 있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금융 허브다 이런 것들은 정부가 우리가 한다라고 해서 만들어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예. 무슨 금융을 국립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뭐 국유화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이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좀 어떻게 보면 그 목표를 세우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겠으나 그걸 추진하는 데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난점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뒤따라올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국민들이 또 알고 계시거든요. 이 시장에 대한 부분인데 정부가 결심을 한다고 해서 잘 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이미 이제 불신이나 회의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론들을 또 충분히 여당이나 정부에서는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여의도 어제 발표할 때 여의도를 글로벌 금융 특구로 지정하자고 그랬는데 뭐 이전 정부에도 우리 여의도를 금융 허브로 만들자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뭐 실천이 쉽지 않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시장에서 저절로 허브가 되는 것이지 정부가 아무리 뭐 계획을 발표해도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 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저절로 될 수 있는 염려의 문제이죠. 네. 자, 그러면 이 부동산 차원에서 뭐 설령 상임위를 옮긴다고 할 경우에 네. 부동산 안정 차원에서 네. 그럼 앞으로 좀 부동산 좀 가격 안정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습니까, 소장님? 저는 더 자극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왜 안정이 되는지 정부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전을 함에 있어서 좋은 다른 명분들은 다 이해가 되는데 그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어떻게 이게 안정이 될 것이며 얘기하는 족족들이 다 개발 호재 같은데 제가 볼 때에는 이게 어떻게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는지는 전혀 공감이 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1년 반 정도 남았잖아요. 문재인 정부 1년 반 남았고 마지막 대선 기간 빼면 한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1년 남은 상황에서 이 모든 제가 볼 때 5년, 10년 정도 걸려야 되는 문제 같은데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그냥 김칫국 마시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밖에는 안 들고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냉정하게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 세종으로 이전하게 되면 이런 효과가 있고 이런 규제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이전하고 뭐 경제 클러스터 만든다라고 하면 뉴스를 보는 국민들은 그냥 눈만 껍벅껍벅 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그냥 열심히 하겠다는 소리인가? 그냥 요즘 지지율 떨어지니까 그냥 국면 전환용으로 하는 거 아니냐?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다. 이 정도밖에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잘 설명을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론가님 마지막으로 네. 이게 아까 세종시정과 국토 균형 발전이 큰 연관관계 없다고 그랬는데 균형 발전을 위한 혹시 뭐 제안하실 그런 게 있습니까? 저는 사실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개념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군데를 다 발전을 시키면 수도권 과밀 해소라고 하는 과제를 해결 못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에 그냥 인구가 조금씩 더 들어가는 것 외에는 수도권에서는 사실 수도권에 비길 수 있는 어떤 메가시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수도권 인구가 그나마 분산될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국토 균형 발전, 수도권 인구 과밀 해소, 지방 분권 이렇게 어지럽게 섞여 있던 개념들 다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에 국토 전체를 어떻게 계획을 할 거냐 이 문제고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고 또 지역사회 일부의 양해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반드시 초당적인 기구를 설치를 하고 장기적으로 논의를 해서 언젠가는 국민투표라든지 이런 절차를 통해 국민투표가 지금 87년 헌법 이후에 한 번도 우리나라에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주제야말로 국민투표까지 바라보고 10년의 정도의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민 시사평론가,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